안녕하세요. 황혜연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책 읽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왜 책을 읽는지, 책 읽기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과학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이기주의와 도덕불감증이 만연하게 되었고요. 자신감 결여, 불안과 우울, 정서장애, 자살 등 인간성 상실,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뉴스를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간 소외가 인본적 가치 상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문에서도 경제성, 실용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인문학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인데, 인문학적 학문 기반이 약화되고 기초 교양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면서 인문학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와 교양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어원은 고대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웅변가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교육 프로그램 작성 시 원칙으로 삼은 라틴어 후마니타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와 같은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인문학은 출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는 관심,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문학과 책 읽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주제인데요. 책은 무엇일까요? 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이 자연에게서 거저 얻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책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정신의 어떤 산물로서 위대한 것이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책 읽기와 인문 성찰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책에는 인간과 삶, 역사, 사회, 과학, 예술,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랜 인류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성찰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을 읽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나요? 책 읽기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목적과 가치가 다를 수 있겠고, 사람마다 책 읽는 의미나 목적이 다를 수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책 읽기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이것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섭렵하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책 읽기가 아주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데요. 글쓰기와 말하기의 중요한 연습 방법이 책 읽기입니다.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하기 원한다면 책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수용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책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활동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은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것은 통합적인 지적인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통합적인 지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책 읽기가 재미가 없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손이 가서 다른 책을 읽고 하게 되기 어렵겠죠. 책은 무엇보다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독서를 통하여 얻었다.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 이렇게 독서를 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독서는 책을 읽는 순간 우리가 어떤 다른 행복한 그런 순간에 비교해도 못지않은 그런 깊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책을 읽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로운 주체로서 누리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양이라고 할 때 교양을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데요, 리버럴 아츠는 자유로운 주체가 하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노예의 활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로서 우리가 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향유하는 주체가 하는 활동이 리버럴 아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양은 오늘날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책을 읽는 것은 교양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관습과 편견에 갇힌 틀에서 벗어나 자아와 타자, 그리고 사회와 역사, 삶과 자연, 우주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체가 누리는 활동이 책 읽기이기도 하면서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운 주체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은 미학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체험 활동입니다. 특히 책 중에서도 문학은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전통적인 예술은 우리가 문학, 음악, 미술, 회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할 때 회화, 조각, 건축, 공연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는 영화를 비롯한 여러 많은 미디어 매체들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예술로 보더라도 문학은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한 장르인데 그러다 보니 시나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글 속에 담긴 그 아름다운 예술적인 가치, 미학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격적인 교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사귐은 반드시 얼굴을 맞대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과 인격으로 사귀는 것이다. 위로는 1000년 전의 벗도 사귈 수 있고 서로 만리밖에 떨어져 있어도 사이가 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옛 선현들과 옛 사람들과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요? 바로 책을 통해서이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저 먼 후대의 누군가와 우리가 같이 사귐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선조들과도 마음의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책은 진지하고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주 가십거리가 되는 뉴스 막 대화거리가 되는 그런 센세이셔널한 뉴스처럼 얘기하고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책은 진지하고 고요히 음미하고 아껴야 할 존재다. 그럴 때마다 비로소 책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힘을 활짝 열어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책 읽기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고 먼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시대를 초월해서 사귀기도 하지만 또한 책 읽기는 시공간을 넘어선 여행이자 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여행하게 되고 어슬렁어슬렁 책 속의 세계의 산책을 누리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 시공간의 지평을 무한히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양한 책의 가치나 목적, 의의가 있겠는데 또 있지요.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그 속의 인물들이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좌절도 하고 또 때로는 극복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의 상처와 기쁨, 시련과 회환 을 보면서 그런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읽게 될 때 우리 독자인 우리도 반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게 됩니다. 책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면적인 정서의 순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독서가 주는 한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도서관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 책을 읽는 것이 그만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과연 책은 그렇게 영혼만 치료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몸도 치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풍자 작가이자 또 실제 의사였던 라블레는요, 환자의 처방전을 써줄 때 언제나 문학 책 이름을 같이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몸도 함께 치유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독서를 하는 의의라고 할까요? 가치 혹은 효과를 떠올려 보자면 무엇보다도 자아 성찰과 인격 수양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 읽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가다듬고 또 평화로운 기운을 기르게 되고 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책이 주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책 읽기의 건망증을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엄청난 이렇게 가시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일 수 있다는 거죠. 의식 깊이 빨려들긴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지금 당장 바로바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문학은 이런 우리가 건망증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죠. 책 읽고 나서 그 내용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연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안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책을 읽는 것 동안에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건망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독서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 읽기의 건망증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즉각적이고 또 급작스러운 변화거나 혹은 바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서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책 읽기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변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읽기는 정서적, 지적,
인성적으로, 자유로운 정신의 자극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여행과 산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리고 몸을 어루만지는 치유로, 삶과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로 통합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